자, 이제 조금 쉬셨죠? 우리 이제 본격적으로 이론 들어갑니다. 자, 합리적 행위 이론하고 계획된 행위 이론이 있는데, 요거는 희한하게 대학에 있는 교수님들이 되게 좋아하세요. 그래서 교수님들이 좋아하신다는 걸 문제에 낼 확률도 있겠구나,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고요. 문제 좀 자주는 아니지만 나오는 편입니다. 그래서 좀 보시면 되는데, 자, 일단 합리적인 행위 이론. 합리적 행위 이론도 지태행, 아까 지식태도 행위, 이랑 거의 똑같다고 보시면 돼. 자, 이게 뭐냐면, 어떤 사람의 행위, 그러니까 우리 그러잖아요. 지나가는데 골목에서 사람을 갑자기 죽였어. 근데 왜 사람 죽였어? 라고 하면, 그냥요, 욱해서요.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모든 사람의 행동은 미리 예측이 가능하다는 거지. 그걸 우리는 합리적 행위 이론이라고 하고, 이 행위 안에는, 뒤에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하려고 한다는 의도가 있다는 거예요. 그럼 이 행위의 의도는 뭘로 이루어지는데 두 가지로 이루어지거든요. 하나가 태도.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주관적인 규범이에요. 규범. 자, 아까 지태행 기억하시죠? 행위 있고 태도 있고. 그럼 뭐가 있겠어? 앞에 지식이 있겠구나라고 보시면 돼요. 지식입니다. 그래서 지태행이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주관적인 규범 안에도 우리 책에는 신념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도 역시 지식이에요. 그래서 규범에 대한 지식, 신념이에요. 규범에 대한 신념, 그 다음에 이거는 그 행동에 대한 지식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게 뭔 소리냐면 예를 들면 좀 이해가 편할 거예요. 자, 대부분 우리 청소년들이 담배를 피는 아이가 있고 담배를 안 피는 아이가 있어. 근데 얘를 보면 아 얘가 나중에 담배 필 아이, 담배 피지 않을 아이 이게 구분이 된다는 거죠. 그럼 어떻게 해야 되느냐? 담배 피려는 의도가 있고 요 아이들은 담배를 피려는 태도가 있어. 그러니까 담배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가 있고 부정적인 태도가 있는데 대부분 담배 피는 아이들은 담배 피는 거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단 말이야. 그래서 어떤 애들 담배는 몸에 안 좋아요. 이런 아이들은 담배 안 필 아이. 근데 담배 은근히 괜찮아요. 스트레스도 풀리고 그리고 되게 멋있잖아요. 텔레비 보면은 담배 피는 모습 보면 되게 멋있잖아요. 이렇게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는 아이들은 담배를 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 그런 행동에 대한 지식이요. 지식. 그래서 담배를 피면 이런 것들이 좋아 라는 지식을 유난히 많이 갖고 있는 아이들이 있어요. 그리고 담배를 피우면 몸이 아주 안 좋아. 이런 것도 안 좋고 저런 것도 안 좋아. 라고 해서 부정적인 지식을 많이 갖고 있는 아이들이 있거든요. 그런 아이들은 담배에 대해서 부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을 거고 담배를 피지 않으려는 의도가 있다는 거죠. 그치? 자, 그러면 주관적인 규범은 뭐냐? 규범이라는 건 뭐냐면 어떤 법은 아니에요. 법은 아닌데 규범은 우리 주변, 특히 내가 엄마를 좋아하는데 그럼 엄마가 하지 말라고 하는 건 안 하려고 하는 거. 이거 우리 규범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엄마가 이거 하지마 안 돼 라고 하면 내가 안 하려고 하는 거. 근데 여러분들은 어때요? 대부분 그런 습성이 있죠. 엄마가 하지마 그러면 하지 말라는 걸 부여하는 친구들도 있어. 근데 그게 아니라 대부분 여러분들은 하지 말라면 하지 말아야지 뭐 어른 말은 들어야지 라고 한다면 그러면 어때? 그걸 내가 느끼는 규범이야. 그러니까 주변에서 하지 말라는 걸 내가 느껴. 이걸 주관적인 규범이라고 하는 거고요. 그거에 대한 신념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자, 담배 피려는 아이들은 담배 피려고 하는 의도가 있고 이 의도는 두 가지에 의해서 형성이 돼. 담배 흡연에 대한 태도, 그 다음에 주관적인 규범. 근데 예를 들어 이런 거 있죠. 내가 담배에 대해서 긍정적인 태도를 갖고 있어. 근데 우리 엄마도 담배를 피고 있거든. 근데 우리 엄마가 나 담배 펴 엄마. 그럼 우리 엄마가 그래 잘 됐다 맞담배질 하자 라고 내가 그렇게 생각을 해.